이현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짐 로저스는 여러분 아다시피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분이죠.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증권회사 투자자들이 이 세 분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들락날락할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은 최근에 한국을 많이 드나들면서 한국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계시죠. 특히 제가 짐 로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분이 또 지난 4월에 부산을 방문하셔가지고 부산대학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경제 쪽으로 전문가이신데 철학 학위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 철학과 역사에 대한 또 조예도 아주 깊은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박사 학위만 받고 간 게 아니고 그날 오셔가지고 부산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오후에 이제 부산은행에 또 가셔가지고 또 강연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는 또 아난티코브 기장에 있는 호텔이죠. 거기서 만찬을 하면서 또 한국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지난 26일 날 전북에 있는 전주에 또 방문하셔가지고 그 컨퍼런스에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하셔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또 계속 한국의 통일 한국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지극한 한국 사랑을 보여주셨죠. 부산대학에서 하실 때도 이분의 말씀을 저는 듣고 참, 야, 이런 시각도 역시 세계적인 투자자는 갖고 있구나 할 정도로 좀 쇼킹했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북한의 문제였습니다.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된다는 것은 새롭지 않다고 보면 북한에 대한 투자, 왜 북한이 앞으로 핫 이슈로 전 세계 투자 시장이 나올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간단히 추려보면 이런 내용이죠. 3파선은 곧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공동 투자 일치가 된다. 왜? 남북한이 합쳐지니까. 합쳐지면 인구가 8천만입니다. 인구 8천에다가 북한은 이미 아무런 투자가 되지 않은 그냥 그들의 순수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교육열은 엄청나고 북한의 교육열은 엄청나죠. 엄청나고 또한 인건비가 엄청 싸다 이거죠. 엄청 싸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이 됐을 경우에 북한에서 갖고 있는 메리트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통일 한국에 항상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뭐 일본 주식은 다 팔고 북한 올인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북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까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는 미국이었지만은 21세기는 중국 그리고 한국, 북한이 주도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뭐 너무 낙관적이어서 제가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의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할 때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또 그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 몇 번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핀이라는 어떤 그 소재 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아난티코브의 사회이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짐 로저스는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또 비판적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을 새 차례나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겪으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미진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자기는 일본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았다. 사실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뭐 무역 전쟁을 뭐
유발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실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두드려 보면 참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보면 GDP 대비 국가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이 238% 전 세계 1위입니다. 의외죠. 일본이 그 단단한 나라가 부채 1위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통계로서는 238% 1위입니다. 이 208 부채 비율은 유럽의 아주 고치덩어리를 하는 나라 그리스, 이태리잖아요. 너무 부채가 많아서 IMF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그 그리스는 182% 그리고 이태리는 13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238%입니다. 뭐 한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40%, 중국은 47%입니다. 이같이 일본은 이제 상당히 그 부채가 많고 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침체되어서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그런 짐 로저스의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짐 로저스가 전주를 갔습니다. 전주 거기 전북에 전라도 전주에 가서 이제 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주목받을 내용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주목받을 내용이 그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한국이 통일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최근 유발한 미국 무역 마찰도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배경이나 짐 로저스가 일본에 대한 평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보면 물론 뭐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짐 로저스는 이런 엄청난 그 3대 투자자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서 바로 직설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왜? 뭐 그렇겠죠. 한국이 너무 커져버리면 8천만 원 인구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리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미 로저스는 그날 전주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너무 많다. 엄청나게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이 북한에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모든 세계가 한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연자원들. 북한은 원래 천연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개성공단에 재개를 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질 높은 노동력. 우리 한민족들의 그 교육열은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 질 높은 노동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됐을 경우에는 통일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 더더구나 지금 대륙 횡단 철도가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지 소로스가 부산에 와서 부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 로저스의 어떤 이런 말은 사실은 또 보면 한국에 대한 애착을 그냥 일방적으로 드러냈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한국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통일됐을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짐 로저스는 10년, 빠르면 10년, 20년 안에 반드시 통일이 된다. 왜?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하고는 다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개방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실험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통일의 대세는 꺾을 수가 없다. 그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는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아마 북한에 또 칼날 또
곧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짐 로저스가 사실은 이제 계속 뭐 한국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투자자의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랑을 이야기하고 북한 통일 한국을 이야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좀 곱씹어 봤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뭐 조금 한국에 짐 로저스가 투자를 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은 또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짐 로저스의 한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평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 우리나라도 힘을 합쳐서 통일을 위해서 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속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필연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 짐 로저스의 제2편은 과연 짐 로저스의 이 폭로나 예언이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분석을 조만간에 제가 다시 짐 로저스 2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반대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짐 로저스의 한국 그리고 부산과 부산에 대한 애착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통일 한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은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이게 짐 로저스가 계속 부인하고 설명하고 이번 전주에 가서도 주장한 그런 바입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짐 로저스의 최근 한국 발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